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미래가 짧은 이들이 왜 1대1 표결을 하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철근이 빠지긴 했지만 순살 아파트는 아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 이슈 언박싱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후 먼저 쇼츠 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은 태풍 카눈입니다. 네, 중국으로 가던 6호 태풍 카눈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5호 태풍 독수리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허베이 일부 지역에는 이틀 동안 1000mm 넘게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1000mm요?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차들이 장난감처럼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요.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더니 물이 밀려들고 뚝 하고 또 끊겨버립니다. 불어난 강물에 자동차가 아예 갇혀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기 혹시 사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 남성이 겨우 차 밖으로 몸을 꺼냈지만 이미 급류에 갇혀버린 뒤였습니다. 그러자 구조대원이 크레인에 몸을 매달아서 출동을 했고 구조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재민만 4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독수리에 이어서 6호 태풍 카눈까지 중국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상하이 부근 동중국해까지 진출한 뒤에 정체 상태로 있다가 이후 주말쯤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입니다. 중국 내륙으로 갈지 일본으로 급하게 꺾일지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한 공기를 밀어 올려서 한반도의 폭염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의 제목은 찜질뱅입니다. 뭐라고요? 네, 찜질뱅. 찜질방이요. 어제 미국 주택 수영장에 출몰한 곰 영상 기억하시죠? 그렇죠. 곰 3마리 가족. 미국의 폭염이 극심해서 선인장도 타 죽고 야생곰도 집으로 내려오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하니까 유명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더위를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찜질방이 나온 거군요. 찜질뱅이 나온 거죠. 네. 딱 $40만 내면 한국식 사우나, 찜질방에서 더위를 싹 날릴 수가 있다. 다양한 먹거리도 있다 설명했고요. 또 탕 안에서 옷 벗어야 되고 색다른 경험으로 새 친구도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통 양머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얼음 둥둥 띄운 식혜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더위를 느낄 새가 없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또 다른 더위 탈출 비법으로 냉동칸에 머리 넣기 이런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냉동칸에 머리를 밀어 넣어야 할 만큼 위험한 폭염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다시 학교로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고발당했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오늘 복직했습니다. 올해 1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학교가 방학 중이라서 출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재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건 과하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담당 판사 앞으로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탄원서 80여 장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 이제 주 씨가 출연하는 새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무기한 연기로 추후 계획은 미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트랙, 아빠 맞아?입니다. 이 영상 오늘 온라인에서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백화점 CCTV인데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남성이 내리막길 앞에서 유모차 이렇게 놓아버리죠. 예. 빠르게 미끄러진 유모차 결국 벽에 부딪혀 넘어지고 아이도 함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엄청 느긋하게 가서 아이를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막 달려가서 아빠라면 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이 백화점 시설물 때문에 내 아이가 다쳤으니까 보상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담겨 있던 거죠. 일단 현재 이 최초 게시글이 삭제가 된 상태지만 영상이 퍼지면서 아이로 보험 사기를 하는 거냐, 아동 학대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판사님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재판 중에 일어난 일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이 즐겨봅니다. 한블리님 영상부터 보시죠.
오, 사람이 뛰어왔어요. 어디서 달려온 거야, 사람이? 자, 여기서 신호 바뀌고 2초의 여유. 신호가 바뀌었어요. 하나, 둘, 됐다. 가는데, 뒤에서, 예. 자, 이 영상의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못 보고 부딪혔는데 벌금 10만 원이 부과됐다. 너무 억울해서 즉결 심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판사님, 이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운전자는 판사가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라면서 그대로 벌금 확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 본 거죠, 이 영상을.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이번에는 딴짓하는 판사입니다. 여자친구의 2살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아이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아들을 죽였다 이러면서 오열합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 증언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문자를 보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울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판사 총 7번의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오클라호마 사법고발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온라인으로 본방사수 중인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영화표 2장을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뉴스오 인스타그램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발표는 매일 방송 마무리합니다. 지금 당장 본방사수 인증샷 고고고 하시고 이제 원룸으로 가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다섯 시의 뉴스 오후 초록방 시내 원룸에서 시작하는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의원님은 이제 원내 대변인이셔서 네. 제가 그 국회 출입할 때 참 많이 전화해서 괴롭혔던 기억이 있고요. 전 의원님은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한숨을 조금 쉬셨는데 이따가 열띤 토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목 바로 주시죠. 네, 미래가 짧은 분들. 지난 일요일 민주당 혁신위가 연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나온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노인 비하 논란으로 번졌는데 저희가 앞뒤 좀 자르지 않고 길게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네, 이게 논란이 일었는데 혁신위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촉구한 발언이다.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발언이 노인 비하입니까? 아니면 청년층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는 발언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표는 청년권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은 명백하게 노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냐. 나이에 따라서 네. 투표의 경중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간다면 헌법에서 지금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 그리고 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인 평등원칙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세금 많이 낸 분들이 그러면 표 여러 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러면 뭐 학력이 높은 분들 그 뭐 성별에 따라서 결국은 그와 같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노인 비하 발언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법을 전공하신 분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법을 전공하신 분이 이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에 관해서 저런 발언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 발언이다.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노인 비하까지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사실 소리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권 행사하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미래가 짧은 분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굳이 하거든요. 안 써도 될 표현이었다. 그렇죠.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해가지고 지금 과도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는 더 한 가지 더 중요하다고 본 게 네. 결국에는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이 정치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인이 많은 활동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과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고 설명드리는 것이 정치인이 국민들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거 괜히 왜곡됐으니까 우리 사과할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아이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애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그랬으면 안 됐지. 이런 이야기가 들 네. 정도로 조금 태도 문제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태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네. 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발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예.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얘기가 아니라 뭐 우리 중학생 아이의 그 발언을 내가 인용해서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이 내용은 나이에 따라서 표를 달리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네.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합리적인데 우리 헌법상 우리 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요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참 정치권에서 이 사과의 타이밍이 참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일단은 혁신위의 입장은 뭐 사과할 일은 아니다고 했고 그 오늘 오후에 나온 이제 SNS 글이에요. 사실 양이원영이 김은경 위원장이 맞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옹호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란 표현은 지웠고 역시나 이번에도 청년들 정치 참여 강조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글을 썼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도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게 그 기본 원칙 부인은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정치 참여에 독려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든 것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김은경 위원장이 로스쿨 교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주는 가치 그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인이 된 이후에 정치인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도 비판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이원영 의원도 사실 좀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두둔해서 네. 태도 논란을 키울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네. 그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 의원이 그 당을 위해서 또 쓴소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발언이 네. 근데 네. 예전에 정동영 의원, 뭐 유시민 전 장관부터 예. 시작해서 뭐 서른 의원, 윤호중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네. 뭐 노인 비하 발언의 역사는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인 비하를 하는 것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갈라치는 게 네. 민주당의 기본 태도냐라고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기본 원칙은 지키고 노인 비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또 다시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인식 아닌가요? 그리고 기본 원칙은 부인하지 않았다. 1인 1표는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취지는 법에 지금 1인 1표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합리적인 것은 표를 달리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요지입니다. 기본 원칙을 1인 1표로 부진하지 하지 않은 게,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뭐 1인 2표, 뭐 1인 3표로 갈 수는 없다. 네. 그렇지만 그걸 달리 두는 게 합리적이다. 예. 라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의 요지 아닙니까? 네, 그 오늘 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런 취지로 또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그 여야 지도부가 한마디씩 한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아니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4단어를 썼냐고요.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네,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장동현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2004년에 그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됐어요. 60,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라고 했다가 정말 역대급 후폭풍이 일었고 당시에 이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큰절하면서 사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청년 표심을 잡으려다가 좀 균형을 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하고 말싸움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을 통해서 네.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유권자를 평가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구태고 이것은 민주당의 전체적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네. 민주당이 실수한 거 맞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거를 신나서 한마디 더 얻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구태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하는데 이것을 원론을 다 무시하고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네. 이렇게 신나서 오히려 더 규정 짓고 가려고 하고 갈라치기 하는 방법은 이게 더 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들이 꼭 민주당에서만 나왔던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제 인천 시의원이죠. 그 한민수 의원이 그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어떤 청소 이제 노동자를 이제 일컬으면서 81세면 돌아가실 나이인데 뭐 일하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반론이 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정치권에 이렇게 좀 세대 어떤 노인층을 비하하는 발언 이런 거 뭐 실수인가요? 뭐 의도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지금 말씀하신 네. 한민수 의원인가요? 네. 그거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어떤 안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저렇게까지 이제 나가게 돼서 실언이 된 것인데 네. 실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인 발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연 실언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알 수 있을 테고요. 네.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마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예. 본의 아니게 실언이 됐다면 저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해명을 해서 더 논란을 키우거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런 발언이 어쨌든 적절치 않다라는 강한 비판이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귀를 의심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굳이 양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옹호하는 굳이 SNS 글을 다시 올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비판을 하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이 뭐 네. 잘 됐다 뭐 이때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나. 네. 예. 저희가 그 혁신위 좀 전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 사실 논란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뭐 좀 만들어진 것이다. 혹은 초선 의원들은 학력이 좀 저하된 학생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으시죠? 네. 왜 이렇게 논란이 잦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가 사실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 부분도 비판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당내 혁신할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외부 활동에 치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에서는 결국에는 재창당 수준으로 우리가 혁신을 하고자 외부에 계시던 김은경 교수를 모시고 온 것이고요. 예. 김은경 교수한테 정권을 위임하면서까지 민주당을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외부 활동을 계속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실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외부 활동을 좀 줄이시고 당 내에서 당헌 당규를 뜯어 고치거나 네. 진짜 민주당이 바뀔 수 있는 인적 쇄신 시스템 혁신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혁신위의 평가는 다양한 실언들이 나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될 외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외부 활동 줄이고 진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헌 당규 다 뜯어 고치고 네. 인적 쇄신 시스템 혁신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 본연의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고 뭐 조언을 좀 하실 게 있을까요? 혁신이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혁신위 위원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분을 저 자리에 모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그 발언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초선 의원이나 뭐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부터 해서 예를 들면 뭐 검찰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 탄압
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예. 말씀도 하셨고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목표 의식을 잃고 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 혁신이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당내 혁신을 추가적으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교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긴 것 아니냐. 원래 그렇게 못할 사람 아니냐. 이것까지는 또 과도한 것 같고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굳이 규정 짓지 않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을 실수하고 인정하고 외부 활동 줄이고 당내 혁신. 그러니까 혁신의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얘긴데요. 네, 후보자의 출근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오늘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일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지명 당시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질문을 안 받았는데 오늘은 질문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작정하고 좀 할 말을 준비해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동안 뭐 국회 여러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부터 해서 여러 정치 현안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휴가 기간으로 접어들고 또 국회에서 임시회가 없어지면서 예. 국회에 따른 정치 현안이 없어서 지금 계속 모든 이슈가 이동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이슈 중에 또 언론 보도 중에는 그리고 또 야당의 그 비판 중에는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은 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언론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분 같습니다. 사실 언론은 뭐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바로 고소고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자 입장에서 본인 명예를 쓸고 썼던 기사인데 고소고발 당하면 이것을 본인이 다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재판에 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가장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기자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식을 써야 이런 보도들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잘 회유할 수 있는가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MB 정부의 청와대에 있으시면서도 회유도 해봤고 고소고발로 해서 압박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들어 지금 그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신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앞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만큼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국회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한테 모든 이슈가 쏠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우리 이 얘기를 하나도 안 듣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동관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전부터 이동관 후보자는 무리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는 굳이 지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나 국민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동관 지명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슈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책임 없는 보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을 가지고 방송 장악이다, 뭐 회유다,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갈 것은 아니고요. 네. 이동관 후보자는 여지껏 청문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임명이 돼서 어떤 뭐 한 것이 없거든요. 네. 근데 임명도 되기 전에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언론 장악을 할 사람이고 언론 장악 기술자다라고 규정해 놓고 뭐 청문회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도 전에 그와 같이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도 오늘 해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언론 적폐로 몰고 KBS 전 사장과 MBC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지금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TV조선 점수 조작과 관련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됐고 사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언론 장악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언론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아직 임명도 되기 전에 언론장악 기술자다라고 말씀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봐야지 이분은 죽어도 안 된다, 이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근길에 나왔던 발언 중에 공산당 언론 이 발언에 또 민주당이 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장 의원이 이제 아직 임명된 것도 아니고 청문회에서도 검증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청문회 보이콧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청문회 해야죠. 예. 그리고 이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 해명을 해야죠. 근데 네. 하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증인 채택을 어디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나면 이 인사가 올바른 인사인지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절대 모든 것이 의혹이 해소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후보자 혼자만 나온다면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의혹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증인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동관 후보자가 그렇게 훌륭한 후보자라면 증인을 네. 이렇게 합의해 주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방금 우리가 싱크로도 듣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고 공산당 기광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색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보도를 내게 되면 공산당 기관지라고 매도해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언론을 본인은 이렇게 막 잠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장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고 색안경을 너무 뚜렷하게 끼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네. 공산당 언론진은 뭐 당을 위해서 선전선동만 일삼지 예.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네. 그런 언론까지 우리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책임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할 때 우리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이제 공산당 언론을 모아서 뭐 탄압할 것이다, 뭐 장악할 것이다. 이제 그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청문회 증인 관련해서는 그동안 청문회에서 많은 경우 증인이 투택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후보자에게 유리한 증인, 불리한 증인이 있으면 여야가 네. 뭐 유리한 증인 몇 명, 불리한 증인 몇 명인데 서로 받아주기 그러니까 동등하게 두 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본인 유리한 증인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이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에 결국은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서로 유리 또는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을 얼만큼 균형 있게 네. 서로 채택해줄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사실이고 네가 하면 종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동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산당 언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은 하셨습니다. 지금 뭐 청문회 민주당도 한다고 하고 뭐 증인 채택 협상 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청문회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봅니다. 이슈 언박싱. 오늘 풀어볼 얘기는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순살이 과하다고? 정확히 말하면 순살이란 표현이 과하다고? 물음표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순살.
뼈는 없고 이제 살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기 편하게 순살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요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근을 빼먹고 지은 아파트를 뜻하는 말이 돼버렸죠. 순살 아파트.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있었습니다. LH가 발주를 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이었던 아파트. 당연히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 이때부터 순살이란 표현이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사고를 계기로 점검에 들어가서 어제 정부가 철근이 빠져 있는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요,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가 5개나 됩니다. 알고 빼먹었든 모르고 빼먹었든 건설 현장의 총체적인 부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안전에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아프게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요, 원 장관이 본인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네, 질문이 없는 낙관을 위해서 언론들 보니까 순살 아파트 이렇게들 이름을 붙였던데요. 지금 보강근이 빠져 있는 것은 철근 자체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그걸 빼먹을 그런 거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 대한민국 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무량판이라는 공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기둥 주변에 이 서로 층층이 있는 철근을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빠진 거는 저희가 다 적발을 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살 아파트다, 이 부분은 물론 이 감각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런 그 건설에 관한 그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원 장관의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 보강근이라는 게 빠진 건데 순살이라고 해버리면 철근이 완전히 다 빠진 느낌이 아니냐. 그러니까 순살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글쎄요, 뭐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야 원 장관의 말이 맞겠지만 과연 지금이 순살이 과한지 아닌지를 따질 때일까요? 자, 보강근을 빼먹어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건 LH 아파트만 한 겁니다. 공공 아파트만 한 거고요. 그럼 민간 아파트는 안전한 걸까요?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약 300곳도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순살이란 표현이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순살이 과한지보다 안전을 과하게 따질 때겠죠.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요, 본방사수 이벤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TV나 유튜브로 뉴스 오후 보고 계신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영화 티켓 2장을 보내드립니다. 하단에 나가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분홍방, 핑크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범죄사냥꾼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 조폭과 문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범죄사냥꾼이 많은 얘기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출연하셨을 때도 우리가 그때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문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떤 사건이냐. 어제 검찰이 그러니까 광주지검에서 이른바 전신 조폭 문신업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조폭 수백 명에게 문신을 이제 불법으로 시술한 그런 혐의고요. 뭐 그 수익이 꽤 되더라고요. 네. 이게 문신이 비싼가 봐요. 이게
검찰이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사하다가 파악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범죄 사냥꾼이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아, 예. 저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예. 강주지검에서 지난해 조폭들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전신문신을 해야 조직에 그 가입할 수 있는 걸 파악했다는데요. 아, 문신을 해야 그러니까 조폭이 받아준다고요? 아, 예, 그랬다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조직 활동을 하는 애들이 한 8곳이 정도 된답니다, 단체가. 예. 근데 이제 그들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경계성 조폭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종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예. 약 2,000명 정도가 예. 그런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그 문신 그 부위마다 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예. 그리고 전신 문신을 했을 때는 예. 1,000만 원까지 예. 그렇게 받아서 약 25억 원의 예. 상당의 그 이 수익을 냈다고 그렇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위당 한 200에서 500만 원, 전신의 경우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야 조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 제가 이렇게 조폭을 근거하다 보면 예. 대부분의 조폭들은 이렇게 험악한 문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예. 그런 문신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간간히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꼭 이렇게 조폭을 하면은 문신이 예. 있다. 예.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험악한 문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신의 종류가 네. 우리가 이제 뭐 화면에도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혐오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블라인드 처리를 좀 하기도 했지만 보면 이게 지금 패션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뭐 어떤 문신이에요? 이게 뭐 일본의 야쿠자 문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맞습니다. 예, 이제 문신 그 그림을 보면은 예. 예전에는 이제 조폭의 전유물, 그다음에 범죄자들의 상징 이렇게 예. 뭐 인식되어 왔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일본풍, 일본 야쿠자들 풍의 네. 그런 그 일본 귀신 그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용, 예. 그다음에 호랑이 등을 예. 그 그린 걸로 새겨 놓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걸 이제 이레즈미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문신업자들이 예. 시대전화에 예. 이 계파별, 이 폭력 조직 계파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번에 그걸 이제 별도로 예. 기소된 이 업자들이요. 네,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고객이니까. 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아. 각 폭력 조직별로 예. 이런 문양을 했다라고 아. 관리까지 하는데 예. 이 문신업자들이 예. 과감하게 이 예. 조폭 문신에 대해서 SNS로 예. 굉장히 홍보를 통해서 아. 서로 모으고 홍보도 하는 거예요. 네, 홍보도 하고 그리고 예. 고객 관리 차원에서 예. 이 계파별 이 조직 폭력배들 이름 쫙 하고 또 형님, 무슨 파 형님, 무슨 파 형님, 선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경조사까지 챙기면서 예. 이 검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 이 준 조폭이다. 준 조폭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수익도 어마어마한데다가 네. 이 이른바 이 조폭 문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반신 전체를 문신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전신 문신을 하잖아요. 네. 이때는 수반되는 것이 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마약류로 마취를 하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이 예. 펜타닐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이게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그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게 불법 시술업자의 이제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이제 포렌식한 결과인 것 같아요. 보면 뭐 선배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형님 네.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한 것을 보면 이 그 범죄 사냥꾼 보시기에는 이 불법 업자들도 이 조폭과의 이 문신을 하면서 어떤 공생 관계를 좀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세요? 공생 관계죠. 조폭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 주 고객이 이제 조폭이나 예. 조폭을 추종하는 세력들. 네. 이제 이런 문신을 새기는 게 예. 보통 이제 조폭들이 하는 게 그 폭행, 그다음 협박, 네. 공갈을 그 기반으로 해서 예.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범죄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의 이제 자기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유압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는 등치를 불리고 예. 머리를 깍두기 머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문신을 새기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내보이면 예. 당사자들은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목욕탕이나 예. 공공장소에 한번 어슬렁거린다고 해보십시오. 예. 얼마나 민폐고 이게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범죄 사냥꾼이 약간 네. 지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 열이 조금 받으셨는데 자 영상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길거리를 그 조폭들이 이제 문신을 새기고 막 저러고 걸어 다녀요. 아. 저러고 지금 막 보여주면서 걸어 다니고 시비가 붙었나 봅니다. 갑자기 막 우통을 막 벗어버리죠.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신을 통해서 하나의 막 세과시를 하고 위압감을 주고 이러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것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 정도 같으면 예. 불안감 조성, 예. 기본적인 거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예. 뭐 10만 원 미만의 벌금과 구류, 가로에 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협을 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아, 한편으로는 예. 이 조폭 문신, 소위 말하는 조폭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동안 이제 이 조직폭력배의 몸담기 전 생활에서는 네. 누구에게도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삶을 살다가 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면서 이 문신을 통해서 예. 자신들을 보면은 나를 보면은 겁먹겠지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는 그 반대적인 성향은 있지 않을까. 이 뭐 내적으로는 예. 오히려 더 소심하고 예. 그렇다고 뭐 하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겁먹고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납작 엎드리고 아.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냥 과시를 하는 거죠. 어때요? 좀 지금까지 만나본 조폭들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이 조폭들이라고 하면 좀 개들을 좀 지켜주는 거고요. 예. 양아치들이죠, 양아치들. 예. 제가 만나보는 그 조폭 검거 현장에서도 예. 제가 형사라는 경찰 신분을 밝혔음에도 예. 경찰관한테 옷 들이벗고 문신 보이면서 대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제압을 하십니까? 개패듯이 패가지고 잡아야지. 여기 조금 이제 방송 용어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했지만 네. 일단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했다.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그 범행 예. 현장에서 예. 체포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예. 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수갑을 채우기 전까지는 예. 저희들이 최대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예.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지금 생생한 예. 소식을 듣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계에도 예.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 하죠. 영화에서처럼 예, 예. 아무래도 형사님께서 아. 그렇게 직접 권고하신다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든든하네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은 많이 하고 싶지만 방송이라 보니까 많이 수위 자제하겠습니다. 조절하시기가 예.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좀 분노가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건 이런 강력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또는 검찰들은 굉장히 좀 분노하는 모습을 요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문신을 이제 드러내놓고 SNS에 올린다든지 세과시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니까 보시면 막 저렇게 막 화이팅하는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준호 부장검사가 이제 브리핑을 하다가 저 모습을 보고서는 막 입술을 깍 깨무는 막 분노하는 그렇죠. 저 영상이 네.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저때 나도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분노를 했다. 나중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런 상황을 보면은요. 예. 수사하는 수사관 입장이라든지 수사기관을 보면 예. 정말 얼척이 없어 보일 겁니다. 예. 정말 너무 단전에서- 한심, 예.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아닐까. 정말. 네, 왜냐면은 예. 진짜 조직 폭력배라고 하면은 예.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예. 암암리에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SNS 상에서 세를 가시하고 하니까 예. 오히려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미니홈피 네. 거기에서도 저렇게 이제 조직들 간에 예. 서로 저렇게 주고받는 영상들이라든지 사진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예, 적이 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폭 검거를 한 예. 적도 있고 그럽니다. 요새 글쎄요, 뭐 소셜 미디어가 좀 발달한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뭐 MZ 조폭들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과시하고 막 단합 대회하는 사진을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사진을 올리고 막 세과시를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런 그 세과시를 하는 사진들이 예. 노출되는 거는 예.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자기들 이제 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 지방 타 조직 간에 예. 이런 이제 동기 모임이라든지 그런 또래끼리의 모임에서 예. 자기 이제 그 조직을 내세우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데 네. 저게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가 들어가고 노출이 됐을 때는 그런 그 조직의 활동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범죄 사실로. 아. 그 조폭들 간의 뭐 의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세상이다. 다 돈으로 형님하는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폭 간에 만약에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환상이 청소년들이나. 있다면은 예. 우리 개판은 의리가 있다 이런 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형님이 되고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이건 의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다는 거는 절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냥꾼이 한마디 해주시죠. 이 조폭 보면서 이거 조폭 미화 뭐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조폭의 현실은 이런 것이다. 이건 이런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맞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이번에 좀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드라마에서나 보고 영화에서 보는 그런 조폭이 미화된 그런 부분들은 예.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예.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고 결국의 종착역은 깜빵, 네. 즉 사회와 격리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조폭을 추종하거나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사냥꾼을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저를 만나면은 피곤합니다. 예. 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글쎄요. 이것도 갈수록 심해지는 또 악랄해진다고 할까요? 네. 청소년 이제 폭력 사건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들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일단 이제 며칠 전에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또래 남학생을 이제 여중생 3명이 집단 폭행한 사건.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네. 사건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서 지난 이제 7월 27일에 네. 야간 심야 시간, 심야는 아니고 야간 시간대에 예. 좀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불러서 나갔더니 예. 방금 화면은 이제 그 사건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요거, 이제 예. 그 나갔더니 이게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네. 이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네. 100대도 넘게 맞았다. 네. 그리고 옷걸이와 라이터 등으로 맞았는데 심지어 라이터를 불을 붙여가지고 몸에 지지기도 했다. 그리고 기절할 정도로 맞았는데 심지어 이제 소변까지 먹게 했다는 진술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피해 남학생이 선천적으로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가 조금 있는 학생. 이 장애 이것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2시간 가까이, 2-3시간 가까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이 한 명의 여학생이 집으로까지 데려가서 거기서까지 계속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피해자의 진술서 상으로 보면 폭행을 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학생들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네. 안 좋은 소문을 낸 것이 너 아니냐라고 해서 폭행을 예.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아무리 이 남학생이 실제로 만약에 네.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 폭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참혹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2-3시간 넘게 뭐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폭행을 당할 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 이거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진술서에 보면 이제 옷을 벗고 뭐 춤을 추고 뭐 소변까지 좀 입에 담기도 조금 제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소변까지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 중에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네. 이런 이제 10대들의 폭행 사건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경찰에 많이 입건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죠.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10대들의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들이다 보니까 예. 소년법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 소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처벌보다는 예. 보호 처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악용할 수도 악용하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지난달 초에 뉴스룸에서 이제 보도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나갔던 이제 화면인데 이제 10대 학생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또라이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뭐 조롱을 하고 뭐 죽을 것 같냐 이렇게 조롱까지 하고 이 장면이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게 남아서 보도까지 됐던 그런 사안이에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지난 6월 16일 날 네. 서울 그 독산동 한 건물 지하 4층 주차장 구석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생 4명과 고등학생 1명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씨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때린 이유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네. 그렇게 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이것도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조사했을 때 이제 약속 시간이 늦었다 뭐 예, 이런 예.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던 상황인데 자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 일단 이제 집단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청소년들의 이런 폭행 사건에 보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집단적으로 했을 때 군중 심리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용기,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냥 같이 하니까 더 이게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나를 봐주고 있으니까 더 힘이 세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 혼자 이런 짓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증거도 되지만 네.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영상을 남기는데 결국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고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집단 폭행이 있었는지를 글로 보는 것과 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참혹한 영상이 그대로 남음으로 인해서 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남겨둘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자체는 네. 수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증거를 뭐 확보하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해 보면 미디어라든지 SNS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에서도 올리다가 이렇게 적발된 사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떤 청소년들의 특성상 과시욕에서 이런 것들을 폭행 영상을 찍고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네. 과시하는 용도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청소년의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 피해 학생들이 이게 보복이 두려워서 네. 나중에 집단으로 또 보복을 할까 봐 예. 보복이 두려워서 굉장히 신고도 그렇고 이런 것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범죄사냥꾼 형사님 계신 네. 것이 굉장히 든든하게 이런 경우 발빠르게 피해 사실을 낱낱이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S4 경찰관들 통하거나 아니면 하시면 저희 범죄사냥꾼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상담하고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무리는 또 범죄사냥꾼이 네. 하게 되셨습니다. 범죄사냥꾼 오실 때마다 조금 볼까요? 그 마음 아픈 사건들 좀 또 얘기하게 되는데 또 이걸 통해서 사건을 예방하고 이런 효과가 또 분명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보니 당근 보니 요도현 기자입니다. 와. 어떠세요?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본인 카메라 둘 잡아달라고 하더니 이거 준비한 거였어요? 네, 귀엽죠. 시작. 난 이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되게 유치했어. 아, 네. 그러면서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저랑 같이 한번. 아, 저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딴 거 준비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뭘 해보니 물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좀 물어보기가 좀 겁나요. 어제 우리가 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 뭐죠? 오늘은 예. 해본인데요. 네. 항상 저 혼자 해보고 가보고 들어보고 이랬잖아요. 네. 앵커들이랑 같이 해봤습니다. 어제 끝나고 이제 예봉박도 같이 했는데 이게 뭐 했냐면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이제 챌린지를 해본 거예요. 네, 챌린지를 해봤죠, 저희가 어제. 네. 꼭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됩니다. 역작입니다. 아, 네. 일단 그러면 챌린지가 뭔지 설명부터 차근차근 좀 일단 해주시죠. 좀 천천히 네. 설명을 해보죠. 이게 챌린지는 영어로 도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소셜미디어에 무슨 챌린지 이러는 건 이제 인기 있는 노래나 특정 행동을 따라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시청 패턴에 딱 맞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보니까 짧게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60초 내의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유튜브 시청자의 88.2%가 이 숏폼을 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긴 영상이 아니라 갈수록 짧은 걸 본다. 그러니까 제 주변도 이렇게 짧은 영상 이렇게 휙휙 넘기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시청 패턴을 분석해 보면요. 유튜브 한 개를 시청하는 시간은 2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 시간은 2.3배로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어서요. 이 짧은 영상을 더 길게 많이 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짧게 보는데 많이 본다. 많이 본다. 이제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피할 수 없죠? 자, 챌린지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숏폼이어서 짧습니다. 네. 챌린지 보니.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네, 짧습니다. 전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보니까 다르네요. 두 분 어떠세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뉴진스 제일 요새 말로 힙한 건데 저희는 왜 탈춤을 추고 있죠? 아니 그래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역시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다르네요. 다르긴 하네요. 아무래도 저희는. 근데 어제 우리 해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찍는 것도 여럿이 하니까 재미는 있다. 즐기시더라고요. 즐기진 못했어요. 예. 계속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찍으면서도 좀 재미를 느낀다 이런 거죠. 네. 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거기도 해서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면 다른 나이대랑 다르게 또 10대, 20대는 10명 중에 1명은 이 숏폼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 숏폼을 많이 보고 또 제작까지 하다 보니까 틱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숏폼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입니다. 이 정보 검색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광고 시장, 홍보 시장 이런 시장에도 다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숏폼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좀 참여를 하면 그게 뭐 노래든 뭐 상품이든 훨씬 익숙해지니까 좀 뇌리에 깊숙이 남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저도 모르게 슈퍼샤이를 외치면서 내적 흥이 계속 이렇게 슈퍼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엔 더 잘 찍을 수 있겠죠. 한번 오늘 또 연습도 하고 빨리 일단 계신다는. 하세요. 네. 요즘 이 숏폼 마케팅 핵심을 딱 짚어줬는데요. 이 네. 뇌이징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건? 뇌이징. 이게 낯선 것도 자꾸 보거나 듣게 되면 익숙해서 중독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챌린지 영상이 짧지만 지속적으로 신곡이나 또 홍보하고 싶은 걸 각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게 숏폼을 보고 나면 이거 전체 곡은 뭐지 이러면서 또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네. 가수분들도 신곡 후렴 부분만 포인트 안무랑 함께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게 전체 구간을 홍보하지 않아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K-팝 언급 횟수가 틱톡에서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에 81%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좀 글로벌한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숏폼이 대세가 된 이유 역시 Z세대가 주도하는 거죠. 네, 이 Z세대가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동시에 우려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참여해서 뭘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더 과몰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짧은 콘텐츠는 기승전을 가져갈 그 시간이 없거든요. 결론부터 툭툭 던져나가는 어떤 자극적인 콘텐츠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지나치게 전두엽에 자극만 집중해서 주기 때문에 그걸 숙고해서 받아들이는 과정들은 생략된다는 거죠. 더 짧은 걸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떼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긴 거를 쭉 봐야지, 영화관 가서 쭉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청 패턴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TV 앞에서 시간 맞춰 보진 않잖아요, 이제는 모바일에서 주로 보니까 이게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도 말했듯이 이렇게 반복된 짧은 자극에 노출되는 게 뭐 디지털 마약이다 하면서 우려를 하는 거고, 또 교사들이 학생들이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꼽았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쇼폼 홍수 시대에 무한정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적정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가장 좋다. 여기서 또 진리가 나오네요. 네. 끝인가요? 네. 오늘 보니보니 좀 짧은 것 같은데. 오늘 아이템이 쇼폼이잖아요. 지금 보니보니도 짧게 끊어야죠. 네. 지금 시청 시간이 1분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보니보니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예. 보니보니는 좀 길게 해주시고요. 안 내일 되네요. 잘 준비하고요. 목금은 좀 네.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해보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디벨로를 여러분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굿찾기 이용 많이 하십니다. 그럼요.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디든 간에 요즘에 굿찾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굿찾기 하면 이 앞쪽에 이제 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른 데서 못 보십니다. 단독 방송. 여기에 기본 공구 세트에 필터류 취급 설명서까지 10분의 고객까지만 한정생 판매를 해드릴 테니까요. 바로 요거예요. 미니 굿찾기요. 요 미니 굿찾기를 오늘 이 시간 선택지역만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즘 귀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축산업을 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저처럼 좀 봐서 디벨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방금 보셨죠? 저희 어땠어요? 평가 한번 해주세요. 뭐 닭 두 마리가 파닥파닥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인정합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지친 오후를 확 깨워줄 키워드 시작하시죠. 네, 오늘 같은 날 떠오르는 휴양지죠. 오늘 키워드 태국입니다. 혹시 두 분은 태국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마사지. 마사지. 예. 저는 음식. 음식들. 네, 그쵸, 맛있으니까. 뭐 여행도 있고 너무 많죠. 근데 오늘은 바로 이 대마 이야기입니다. 대마요? 그 어제 태국 현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인데요. 네. 그저께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차를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차였나 봤더니 바로 대마차였던 겁니다. 대마차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태국이 지난해 이제 아시아 최초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있는 그냥 흔한 카페에서 이 대마차를 팔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파타야 최고 유흥가 그 워킹 스트리트에 있는 대마 카페였고요. 실제로도 요즘에 그 가게 들어갈 때 대마 표시 있는지 보고 들어가라고 해요. 예, 그래서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카페였고 태국이 지난해 6월부터 이제 대마를 말씀해 주신 대로 합법화했거든요. 그래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을 했고요. 대마차, 대마 쿠키, 대마 피자, 뭐 대마 젤리, 대마 주스, 대마 커피 진짜 이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원래 이제 그 태국 여행 가면 고수 빼달라고 외워갔어요. 네. 우리 마이사이 빡치라고. 저는 이제 노팍치 이렇게도 많이 했었는데 노팍치는 뭐예요? 노팍치 고수 고수를 빼달라. 노팍치. 그래서 저는 고수 좋아해서. 그렇죠. 네. 마이사이는 뭐냐면 마이가 노, 싸이가 넣다. 이제 팍치가
고수였는데 이게 이제 네.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이사이 깐차. 여기서 마이사이 깐차. 깐차가 대마란 뜻이어서 이것만 이제 바꿔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대마를 혹시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마를 빼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연습하고 간다. 태국에 그런 건데 자 이게 이번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대마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단 저희가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분 자체가 그렇게 한번 차에 넣어서 마셔가지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독극물적인 성질을 가진 성분은 없어요. 대마 성분이 아니고 다른 거와 어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대마 성분을 포함해서 약물의 감수성이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용하거나 그래도 안 되고 한국에서는 마약류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좀 무섭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법조항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모르고 먹은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마약류 관리법 61조인데요. 흡연하거나 섭취해도 혹은 소지만 해도 이제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국이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거길 가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 네. 네. 자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죠 아까? 마이사이 깐차. 마이사이 깐차. 그래서 이제 소지 그리고 매매만 해도 이제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대마 쿠키 사는 순간 네. 이제 철컹철컹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누리꾼들도 이제 대마 감정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마 컨셉 카페에도 이제 마약 이미지 친근해지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네. 보시면 조심해야 빨간색이에요, 된다. 다. 그렇죠. 예. 범죄다, 불법이다, 혐의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 이겁니다. 현금. 캐시. 현금, 돈. 예. 맞아요. 요즘 근데 현금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갑에 뭐 한 10,000원 갖고 다니는 분들이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챌린지라는 키워드가 이제 연관어로 뜨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인데 요즘 이제 MZ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금 챌린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만 쓰는 거예요. 모든 소비를 현금으로만 하는 건데 네. 사진 보이시죠? 네. 저기 현금 이제 챌린지 있네요. 네, 현금 바인더인데 예. 여기에 이제 요일별로 쓸 현금을 집어넣고서 그날은 그 돈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대인기입니다. MZ들이 많이 쓰는 동영상 플랫폼 있잖아요. 오늘 이제 보니보니에서 두 분이 하셨던 거. 네. 거기서 이 현금 챌린지 해시태그 조회수가 무려 9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아끼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요새 뭐 키오스크도 많고 그래서 현금만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안 쓰는 게 이제 킬포인데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아무리 절약하려고 해도 줄줄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세서 볼 때마다 뭐 내가 이만큼 썼나 항상 놀라는데 그 현금이 쓰면 쓸 때마다 줄어드니까 더 안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진심인 게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신용카드를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바인더에다가 모형 화폐를 대신 채워 넣는데요. 현금 챌린지. 네. 저도 이제 챌린지에 발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현금 챌린지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슈퍼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고물가라든지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꼽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MZ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뭘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약도 놀이로 만든 거고 지폐를 세거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ASMR 같아서 기분 좋다라는 분들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닭구 혹시 아시죠? 다이어리 꾸미기. 아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 꾸미듯이 전 몰랐어요, 솔직히. 진짜 몰랐어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알아가는 거 많으신 예. 것 같아요. 네. 이 현금 바인더도 자기 취향대로 꾸며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극단적으로 안 쓰는. 그러니까 이건 현금으로만 쓰는 챌린지인데 무지출 챌린지도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예. 예, 맞아요. 현금도 됐고 예. 아예 이제 돈을 안 난 쓰는. 쓰지 않겠다. 최소한으로 쓰겠다.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오르면 아무래도 소득 적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취업 준비생들 타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학식도 요즘은 7,000원이래요. 비싸요. 예. 그래서 학생 식당에 밀키트 자판기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비싸니까 밀키트 사서 더 저렴하게 먹겠다. 이런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MZ 세대들의 이 아끼는 현금 챌린지, 네. 무지출 챌린지 얘기를 좀 들어봤고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는 MZ 특히나 이제 10대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간식 탕후루입니다. 네. 연관어도 쭉 뜨고 있는데요. 그 돈 없어도 이제 탕후루는 꼭 챙겨 먹는다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새 뭐 초등학교 앞에서 또 굉장히 인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두 분은 좀 실감을 못 할 수도 있겠죠.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저는 먹어봤고 빠지지 않습니다. 박앤코는 뭐 꿀까베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팥 앙금빵 이런 거. 저 팥빵 좋아해요. 네, 아니 팥빵이 할메니얼이라고 맛있는데? 어른 입맛도 이제 네. 인기니까 네.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네. 어쨌든 이 탕후루가 요즘 진짜 초 대박 인기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 예전에 이제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탕후루집이 더 많다고 하고요. 연관어에 이제 내 컷 사진이라고 나오는데 네. 요즘 초등학생들, 10대 중고등학생들 학교 끝나면은 탕후루 먹고 내 컷 사진 찍는 게 국룰. 그래서 연관어에 나오는데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은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인생 내 컷 찍는 게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탕후루 오늘 가져오신 게 뭐 이게 인기 있어서 가져오신 건 아닌 것 네. 같고 뭐예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공고가 하나 있는데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탕후루 가게 알바 월급이 월급. 375만 원? 네. 뭐 LG가는 직장인 월급인데 이게 진짜 공고가 뜬 거죠? 맞아요. 그 지난달 29일에 탕후루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실제로 올린 거고 현재는 이제 공고는 마감됐습니다. 근데 이 월급 때문에 온라인이 시끌시끌했었는데 이 근무 조건을 사실 잘 봐야 돼요. 네. 원래는 이 디테일을 좀 살려서 봐야 되는데 일단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비하면 저게 돈이 많은 게 아니다. 그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저 시급이 9,620원이니까 이게 13,100원 정도 된대요. 시급으로 환산했더니 사실 시급보다는 좀 높긴 한데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따지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그럼 온라인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네요. 뭐 저 정도면 많은 돈이다, 아니다. 맞아요. 예. 내가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 절대 하지 마라. 굉장히 시끌시끌하거든요. 예,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반응 보실까요? 반응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지구는 탕후루가 지배한 행성입니까? 워낙 요즘에 가게도 많고 많이 인기니까. 먹으니까. 귀엽네요. 네. 주 6일 12시간이면 뭐 노동 착취다. 몸 갈리면서 알바하겠다.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반응이 좀 나왔다. 탕후루가 워낙 인기니까 그만큼 또 이제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바까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키워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아쉬워요. 항상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 오늘도 당첨자 발표 들어갑니다.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뉴기니아 앵무새 커플님입니다. 정확히 읽었죠, 제가? 예. 네, 저희 작은 딸 때문에 광팬됐어요. 딸들과 집콕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영화 티켓 2장 받으실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내일 또 본방사수 인증샷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숙정님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37일 남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기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꼭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또 아기 태어나면 사연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뉴스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 모두 좋고요. 인스타그램, 이메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